암살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이후로는 1901년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에는 절대로 링컨 대통령 아들은 대통령과 만남을 극도로 기피했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은 그 핵kum새의 저주에 따라서 결국은 임기 시작한 때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난 1881년 9월 19일에 폐혈증으로 사망했는데요. 그 원인은 그보다 11주 앞선 1881년 7월 2일 날 그 찰스 가토의 총을 맞고 암살돼서 핵kum새의 저주의 세 번째 희생자가 됐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필드 대통령은 결국은 부정부패 대통령이었던 거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야합을 해가지고 밀실거래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그 부정부패 약속 나중에 콩클링의 세력들을 강요로 임명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 뭐 이런 것들을 했고, 또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들을 강요로 또 요직에 기용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결국 암살이 돼가지고 사필기정이라는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안타깝게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제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입니다. 그분 시절에 뭐 특별한 내세울 만한 업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왜냐, 임기를 6개월밖에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뭐 국정 수행 기간이 너무 짧아서 특별히 내세울 만한 업적은 없습니다. 그분이 암살됨에 따라 이제 제 21대 대통령으로 체스터 아서라는 인물이 제 21대 대통령이 되는데요. 그분 역시 공화당입니다. 자, 체스터 아서는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이었습니다. 부통령. 그러니까 부통령이었는데 그 체스터 아서는 부통령에 지명된 이유가 그 뉴욕주의 정치 실세였던 콩클린에 의해서 지명이 됐습니다. 부통령 후보로. 그러니까 콩클린 개파의 세력으로 부통령 후보로 지명이 돼서 부통령에 당선이 됐었던 겁니다. 참고로 그분은 이제 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가 암살이 되니까 부통령이었던 체스터 아서가 대통령직을 승계를 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직 승계하기 전에 또 그 전에 부통령이 되기 전에 그분은 이미 부인과 사별을 했습니다. 부인과. 그래서 부통령 시절에 이미 부인과 사별한 상태였고, 당연히 대통령직을 승계하면서도 백악관 들어갔을 때도 부인이 없는 상태에서 솔로인 상태에서 백악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됨에 따라 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의 암살 또는 병사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네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케이스가 누굴까요? 자,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핵kum새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돼가지고 병사 하니까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존 타일러가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10대 대통령 존 타일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가 핵kum새의 저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1848년에 당선된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가 미국 독립선언 74주년 기념일이었던 1850년 7월 4일에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체리와 우유를 차갑게 과식을 하는 바람에 급성 위경련에 걸려서 5일 만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분은 핵kum새의 저주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임기 중에
그러게 병으로 죽다 보니까 부통령이 또 승계를 하죠. 승계했던 분이 누굴까요?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를 승계했던 대통령이 바로 14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입니다.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 그 다음에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테크무스의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가 돼서 암살이 되니까 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17대 대통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제21대 대통령 체스터 아서 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었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이 되니까 부통령 지위에서 전임 대통령 지위를 승계했던 분이 제21대 대통령 체스터 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체스터 아서도 이분은 이제 버몬트 주입니다. 미국의 북동부 지역 가장 끝에 있는 주가 메인 주고 그 바로 남서쪽으로 버몬트 주가 있는데요. 그 메인 주하고 버몬트 주 사이에 뉴햄프셔 주가 있고요. 자, 그래서 21대 대통령 체스터 아서는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버몬트 주 출신인데 역시 공화당입니다. 자, 이분은 부통령이 됐던 게 바로 콩클린이라는 뉴욕주의 정치 건물에 그 추천에 의해서 부통령이 된 건데요. 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아예 그 부정부패 세력들, 콩클린 의원 등 부정부패 세력들과 다 차단을 해버리겠다 라고 이제 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분개하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21대 대통령 체스터 아서 대통령은 계속 자신의 뜻을 관철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정치를 해야 된다. 부정부패, 기득권축과 야합해가지고 대통령을 해서는 정말 미국 사회가 퇴보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각성을 하고 다른 정치를 하기로 작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21대 대통령 체스터 아서 시절에 있었던 가장 큰 업적이 뭘까요? 대통령 임기를 1881년부터 1885년 초까지 3년 반 정도 하는데요. 대통령 승계를 했으니까 3년 반을 하죠. 전임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대통령을 6개월 하다가 암살되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 임기 3년 반 정도를 승계자인 제21대 대통령 체스터 아서가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3년 반 정도 국정 수행 중에 가장 업적이 되는 게 바로 딱 중간에 있었던 1883년에 특별한 법을 만듭니다. 특별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매관 매직을 금지하고 실력에 의해서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된다. 또 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에 관한 법입니다. 자, 그 법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1883년에 만들었는데요. 그 법이 미국 공직사회에 있어서 영국의 1200년대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 하죠. 영국의 1200년대에 반포됐었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공직사회에 있어서 청렴, 매관매직 금지, 실력에 의한 공직사회에서의 성장에 관해서 정한 법입니다. 그 법이. 그래서 그 법이 발효가 됐던 게 1883년인데요. 그게 제21대 대통령 체스터 아서 시절에 발효가 돼가지고 시행이 돼가지고 그게 체스터 아서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입니다.
그런데 또 이분 역시도 부패와의 이제 단절을 선언하고 뭐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과거의 또 전적은 과거에 뉴욕의 관세청장을 할 때 뇌물 수뢰 혐의로 해서 전 대통령인 제19대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된 적도 있었습니다. 19대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 대통령 시절에 21대 대통령인 그 체스터 아서가 뉴욕 관세청장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뇌물 수뢰 혐의로 해임된 적이 있었던 경력이 있을 정도로 체스터 아서 자신도 완벽하게 청렴한 대통령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큰 흐름에 있어서는, 큰 맥락에 있어서는 그 1883년에 공직사회의 투명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라는 대결단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의 비견될 수 있는, 대헌장의 비견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사회의 쇄신을, 혁명을 가져오는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세 분에 관하여 쭉 말씀드렸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21대 대통령 체스터 아서는 체중이 112kg였습니다. 112kg. 굉장히 거구였습니다. 거구. 그래서 거구다 보니까 비만하죠. 그래서 퇴임하고 비만, 당뇨, 간 질환, 동맥경화 등 이런 병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2년 만에 사망을 합니다. 2년 만에. 건강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백악관 생활할 때 그분이 부통령 되기 전에 부인과 사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 생활할 때 솔로였습니다. 솔로, 독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굉장히 좀 많이 파손되고 노후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3개월 동안 백악관을 비우고 딴 데서 거처하면서 백악관을 대수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에피소드가, 백악관 정문의 현관문을 티파니 주얼리라고 아시죠? 티파니 주얼리. 티파니 그 보석계의 최고지 않습니까? 티파니 주얼리. 그 티파니라는 그 사람의 디자인으로 백악관 정문의 현관문을 디자인했었습니다. 백악관 대수리를 할 때. 그 대수리 기간 석 달 동안은 백악관 밖에서 거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백악관을 수리했던 이유가 그 전에 부정부패로 물러났던 그 대통령들 때문에 대통령의 권위가 많이 추락이 됐는데, 자기는 그러한 1883년에 반포됐던 그러한 공직사회의 쇄신을 기하는 그러한 법을 시행시켰고, 또 자기 자신도 청렴할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을 했었고, 그 결과로 대통령의 권위를 이렇게 다시 복원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백악관도 너무나도 노후화된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살게 되면 대통령 권위도 추락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백악관을 수리하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석 달 동안 대수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저녁 9시 24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전거 퇴근길에 제19대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 대통령,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체스터 아서 대통령,
이상 세 분의 미국의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6.29 선언 36주년입니다. 제가 1987년 대학교 1학년 때 60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그로부터 19일 후인 1987년 6월 29일에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이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딱 36년이 된 날입니다. 36주년 6.29 선언입니다. 오늘이 2023년 6월 29일 저녁 9시 25분인데요. 자, 36년 전에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러한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자, 이곳 롯데월드 어드벤처 정문 앞에서 정문 바로, 자, 정문 쪽 불은 꺼졌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롯데월드 어드벤처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이시죠? 롯데월드 어드벤처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 어드벤처 저기 입구가 또 저기에 저렇게 있습니다. 자, 입구가 보이실 겁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입구. 자, 바로 입구 측면에서 장시간 한 1시간 가까이 촬영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 자, 장마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그리고 내일은 촬영할 게 제22대와 제24대 대통령을 했던 바로 클리브랜드입니다. 클리브랜드. 미국 헌정사상 대통령을 연임한 경우는 꽤 많은데요. 띄엄띄엄해서 2번 했던 유일한 케이스가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제24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띄엄띄엄해서 대통령을 2번 했던 분이 바로 유일한 케이스로 제24대와 제22대 대통령을 했던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자, 내일은 22대, 24대 대통령을 했던 클리브랜드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 23대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롯데월드 어드벤처 정문 앞에서 서쪽 방향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약 한 45층 정도 아파트고요. 저쪽 서쪽 방향으로 약 2.5km 정도 가면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15층 건물 저밀도 아파트인데요. 이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도 곧 재건축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북쪽으로 이 아파트 단지 넘어 북쪽으로가 한강공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쪽 방향입니다. 자, 바로 앞에 롯데월드 어드벤처 간판이 보이실 거고요. 자, 비가 그친 것 같습니다. 이 비가 그쳤습니다. 자, 진작 나올 걸 그랬습니다. 비가 그친 줄 알았으면. 자, 이곳이 제가 지금까지 촬영했던 롯데월드 어드벤처입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자,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롯데월드 실내 놀이 시설이니까 건물 안에 있고요. 반면에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는 야외 놀이 시설이니까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쪽 방향입니다. 전방 약 150m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의 저층부가 보입니다. 롯데월드 몰이라고 하는데요. 자, 저 롯데월드 몰 파랑색 광이 우러나고 있습니다. 저 롯데월드 몰 저층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상층부는 구름 속에, 안개 속에 가려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이 건물 너머로 저 위에 롯데월드 타워의 상층부가 보입니다. 상층부 구름 속에 가려 있습니다. 상층부는 구름 속에 가려 있는데 저층부는 저렇게 150m쯤 전방에 저층부라기보다는 그 롯데월드 타워의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롯데월드 타워의 옆에 있는 건물이 저 파랑색
휘황찬란한 광이 우러나는 건물이 롯데월드타워의 바로 북쪽변에 있는 건물이고요. 롯데월드타워는 남쪽에 약 접해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의 상층부가 구름 속에 가려 있습니다. 저 롯데월드타워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석촌호수 서호 북쪽변에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 롯데월드 어드벤처 앞에서 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앞에서 서쪽 방향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 잠실 종합운동장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앞에서 북쪽 방향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방향 그 너머로 북쪽으로 한강공원 방향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장맛비가 지금 그쳤습니다. 제가 보통 석촌호수에서 많이 촬영을 하는데 오늘 이쪽으로 온 이유가 이곳이 지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붕시설. 그래서 빗속에서 촬영할 수 있어서 지붕시설이 되어 있는 이곳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비가 한참 전에 그친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평안한 밤 되십시오. 굿나잇. 화이팅! 좋은 밤 되십시오. 자, 지금까지 롯데월드 어드벤처 정문 앞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